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구독자가 4명에서 또 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중에 3명, 오늘은 이 3명은 저의 지인 찬스를 썼습니다. 아무도 몰래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2명의 구독자님들이 구독을 해주시는 바람에 약간 욕심이 생기는군요. 자, 그러면 오늘은 1919년 4월 콘크리트 기사 필답형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배움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올배움. 자, 다음 용어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롤러 다짐 콘크리트. 그늘이 좀 지죠?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멈춰놔. 짠, 조명을 조금 두겠습니다. 롤러 다짐 콘크리트, 그 다음에 순환골재. 순환골재는 아시죠? 결합재 뭐 결합재죠? 자기수축. 순환골재는 뭐 재활용한 것 중에서 일단은 답을 보면서 좀 짧게 눈 좀 닫고요. 오늘 좀 부산스럽죠? 자, 봅시다. 롤러 다짐 콘크리트. 콘크리트 댐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시공을 위한 새로운 공법으로 댐의 본체의 내부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0인 극도의 빈배합 공을 사용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 롤러로 다지는 거겠죠? 진동 롤러로 다지는 공법이에요. 진동 롤러로 다지는 공법. 근데 뭐를 슬럼프가 0인 극도의 빈배합 콘크리트를 진동 롤러로 다지는 공법이에요. 근데 뭐 할 때 쓰는 거냐? 콘크리트 댐 시공 시 콘크리트 댐 시공 시 슬럼프가 0인 극도의 빈배합 콘크리트를 진동 롤러로 다지는 공법이에요. 여기 답을 보시면 답이 답을 한번 볼까요? 답이 너무 복잡해. 롤러 다짐 콘크리트 댐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시공을 위한 새로운 공법으로 댐 본체의 내부 콘크리트에 슬럼프치가 0인 극도의 빈배합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이 콘크리트를 진동 롤러로 다지는 공법이다. 롤러 다진 콘크리트. 그렇습니다. 너무 말이 너무 딱딱 떨어지지가 않죠. 그 다음에 순환골재도 볼까요?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런 건설 폐기물을 필요 없어. 폐콘크리트를 격파인가? 파는 뭐야? 분쇄하여 각종 건설골재에서 고골재를 이걸 순환골재라고 한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분쇄하여 자, 순환골재는 뭔가요? 순환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분류 가공하여 뭐 기준치 같은 거를 충족시키겠죠? 뭐 기준치를 충족시킨 후
후 건설공사에 재사용하는 골재 뭐 요런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결합제는 여기 답을 보면 물질을 결합시키는 데 필요한 재료로서 시멘트 이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쉬 등 혼합하여 만든 재료. 에휴, 답이 좀 그렇습니다. 자기 수축. 시멘트의 수화 작용에 의해 초기 응결 이후 수분 감소에 따른 콘크리트 자체 최적 수축 현상을 자기 수축. 이러한 자기 수축은 WC 적고 뭔 소리예요? 자, 자기 수축. 그냥 이렇게만 시멘트의 수화 작용에 의해 초기 응결 후 수분 감소에 따른 콘크리트 자체 최적 수축 현상. 여기까지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쓸데없는 거 쓰지 마세요. 자, 물질을 결합제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물질을 결합시키는데 필요한 재료. 결합적인 물질을 필요한 재료. 뭐 시멘트 이외로서 뭐 이렇게 적어주죠. 시멘트 이외에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쉬 등을 혼합하여 만든 재료입니다. 자기 수축은 뭐예요?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초기 응결 이후 말이 너무 어려워. 수분 감소에 따른 콘크리트 자체 최적 수축 현상을 말합니다.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초기 응결 이후 수분 감소에 따른 콘크리트 자체 최적 수축 현상. 넘어갑시다. 염화물 측정 방법 4가지 뭐라 그랬죠? 염전 노예라 그랬지. 염전 또 뭐였죠? 염전 노예가 질이 좀 안 좋아. 그 다음 뭐였죠? 그 다음에 염전질 저는 뭐였죠? 질산은 적정법이었나요? 이온 이게 적정법이고 흡광 강도법 광이 2개였어. 그 다음에 전위차였나요? 전위차 측정법 질산은 측정법, 이온 적정법, 흡광 강도법 뭐 이거였던 것 같은데 볼까요? 전위차 측정 맞았어요. 질산은 측정법 맞았어요. 이온 전극법 이온 전극이 아니라 이온 전극법 이온 전극법, 흡광 강도법. 차라리 이걸 외우는 게 낫겠네요. 4가지를 다 외워야 되네요. 이온 전극법, 이온 전극법, 전위차는 측정법, 질산은 측정법, 이온은 전극이에요. 전극, 이온 전극, 온극, 전극, 이온 전극이에요. 전극, 흡광 강도 광 2개. 이것도 옛날에 했는데 이것도 했는데 온도 제어 양생 방법 1가지씩을 쓰시오. 매스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중은 뭐 본 같은 거를 했던 것 같은데 서중은 어떻게 했죠?
이거는 서중호 습윤 양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쩍쩍 갈라지죠, 여름에는. 메스는 뭐였죠? 메스는 뭐 프리쿨링 같은 걸 했나? 볼까요? 아, 메스는 파이프 쿨링. 한중은 증기. 아, 메스는 파이프. 메스는 파이프 쿨링. 한중은 아, 이거 하나 맞았네요. 아휴. 한중은 증기 양생했어요. 한중은 증기 양생. 본 양생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아니, 답을 지금은 나중엔 답을 하나로 통일합시다. 막 이것저것다가 저것저것 세 가지를 답을 쓸 수가 있어. 세 가지씩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요렇게 외웠다가 요렇게 외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만 해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외워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앞에 걸 기억을 못하니까 다음에 정리할 때는 다 하나로 통일하자고요. 지금 저의 이제 계획으로는 2주 안에는 이거 10회분을 다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2주 너무 시간이 없어요. 어떡하면 좋아. 자, 그 다음에 증기 양생, 서중 습윤 양생을 합니다. 메스 콘크리트 파이프 한중 증기 양생 서중. 시간이 없어요. 어떡하면 좋죠? 자, 동결융해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쓰시오. 동결융해 1사이클의 정의를 쓰시오. 동결융해 1사이클가 뭐였죠? 4도C에서 마이너스 18도C까지 내려갔다가 에서 마이너스 18도C에서 4도C까지 오르는 동결 융해 과정을 반복하는 것, 요거라고 했죠. 그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것까지만 여기는 또 써놨네요. 4도C 내려갔다가 까지 오르는, 요거 빼, 요것만 써도 돼요. 까지 오르는 것, 상승하는 것, 오르는 것, 이렇게 하면 돼요. 2번 한 1사이클 소요돼. 이거 2시간에서 4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다음에 3번. 이제 이거, 이제 아는 문제가 조금씩 나오네요. 이 0사이클의 진동수 어쩌저쩌고, 어쩌고저쩌고일 때, 300살,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앞에 2400, 2000, 곱하기 100. 의 제곱을 해야 돼. 제곱. 해가지고, 2000, 나누기 2400. 분의 의 제곱은 그러면 69%네. 69%. 69%인데 소수 둘째 점까지 69.44%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 강도 감소 계수를 사용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는데, 기억. 1번은 뭐냐면은, 뭐, 골재의 강도 변화에 따른, 뭐, 강도 차이에 따른, 뭐, 이런 차이에 따른, 뭐, 강도 저하에 대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2번은 설계와 시공의 차이에 따른, 뭐, 강도 저하에 대비. 3번은 뭐에 따른 강도 저하에 대비. 이거 맨날 여러 번 하는데, 숙련도, 품질 관리 미흡. 자,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게 비슷한 강도 감소, 나중에 정리를 하자고요. 강도 감소세 계수를 사용하는 이유 세 가지. 강도 감소 계수를 사용한 이유 세 가지를 쓰시오. 철근의 강도 감소세 쓰시오. 1번 재료 강도의 오차에 따른 강도 저하.
2번은 숙련도 미숙에 따른 강도 저하. 그다음 품질 관리 미흡에 따른 강도 저하. 요게 있고 답이 너무 일단 재료 강도 오차에 따른 강도 저하. 1번 보이시나요? 1번 재료 강도 저하에 따른 2번은 숙련도 미숙에 따른 강도 저하. 숙련도. 3번 품질관리 미흡에 따른 품질관리. 철근 강도 감소 개수를 사용하는 이유 3가지. 재료 강도 저하 때문에, 숙련도 미숙에 따른 강도 저하 때문에, 품질관리 미흡에 따른 강도 저하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철근 강도 감소 개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설계 시 하중 개수와 하중 저하 모두 고려해 구조물 최대. 이것도 이것도 한번 한 거죠. 이거 예상되는 초과 하중 대비, 초과 하중, 예상되는 초과 하중 대비, 또 무슨 고정 하중이나 활하중 같은 주요 하중 변화대, 주요 하중 변화 대비, 초과 하중 변화 대비 주요. 이거는 주요 하중 뭐예요? 고정 하중이나 활하중 같은 활하중, 이게 주요 하중이죠. 그 다음에 설계 시 가정하는 가정 하중과 실제 하중 설계 시 가정하는 설계 하중과 실제 하중 차이 대비, 주요 하중 변화 대비, 초과 하중 변화 대비.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또 확실하게. 여러분, 제 강의는 하나만 들으시면 안 돼요. 제 강의는 중요한 거 하나만 들으시면 안 돼요. 다 연결돼 있어요. 싹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2배속으로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자, 굵은 골재 밀도와 흡수율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답하시오. 1회 시험 시 최소 질량. 이거 뭔 소리야? 다음 사항을 구하시오. 그렇군. 아래 무더기 시험에서 평균 밀도 및 흡수율을 구하시오. 자, 하나도 모르겠죠? 큰일 났다. 보통 골재 사용 시, 자, 1회 시험의 최소 질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밀리미터의 0.1배를 시료의 최소 질량으로 합니다. 도대체 몇 년도 거예요? 이거 언제 다 아냐? 큰일 났다. 19.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밀리미터의 0.1배를 시료의 최소 질량으로 합니다. 그러면 경량 골재의 상시, 이건 보통 골재. 자, 1번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 1회 시험 시 최소 질량. 보통 골재 사용 시 최소 질량은 보통 골재 사용 시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0.1배를 치료의 최소 질량으로 합니다. 1번은. 2번은 경량 골재 사용 시에는 이게 시료의 최소 질량이래. 시료의 최소 질량. 어차피 1회 시험의 최소 질량 구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건 안 적어도 되겠죠. 그냥
25분의 Gmax. Gmax는 뭐예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에다가 곱하기 DE는 뭐냐면 굵은 골재의 추정 밀도예요. 굵은 골재 D는 추정 밀도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세제곱센티미터. 아, 복잡하죠? 그러니까 너무 1회, 그러니까 1번 다시 정리를 하면은 1번 1회 시험시 최소 질량 1번은 보통 골재일 때는 보통 골재 Gmax가 굵은 골재의 최대의 치수라고 했죠. Gmax 곱하기 0.1이네요. 보통 골재는 Gmax 곱하기 0.1. 경량골재 사용 시에는 25분의 Gmax 곱하기 DE는 굵은 골재의 추정 밀도예요. 굵은 골재의 추정 밀도.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쓸 땐 다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사항을 구하시오. 절대건조 상태의 질량을 이거 보통 A라고 하죠. 표면건조 파 상태의 질량 보통 이걸 B라고 하죠. 수중 상태의 질량 보통 C라고 하죠. 물의 밀도는 로 W라고 하나요? 그래서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구하라는 거야? 굵은 골재의 밀도와 흡수율에 대해서 아래 사항을 답하시오. 이게 뭘 구하라는 거야? 아래 무더기 시험 굵은 골재의 평균 밀도 및 흡수율을 구하시오. 3번이 이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밀도. 지금 뭘 구하라는 게 없는데요, 지금. 이 1번 표건 밀도를 구하라.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표건 밀도를 하시오. 그 다음에 2번 절건 밀도를 구하시오. 절건 밀도인가요? 표건 밀도. 진밀도가 뭐예요? 진밀도. 여기서 진밀도. 이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진밀도를 구하시오. 진밀도. 이것도 다음에 일단은 대충 여기다가 써보고. 그래서 표본밀도는 어떻게 하죠? 표본밀도는 B-C 곱하기 로 W예요. 진밀도는 A-C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곱하기 로 W에 로 W. 그래서 표건밀도 또는 2.63 g per cm. 진밀도는 2.8 g per 세제곱센티미터. 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굵은 골재의 평균 밀도를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은 굵은 골재의 평균 밀도는 각 여기서 원시료에 대한 백분율을 원시료는 P라고 놓고 시료의 질량 그 다음에 밀도 각 원시료의 밀도를 뭐라고 넣으면 D라고 나와요. D. 그리고 이걸 D라고 놓고 이제 흡수율을 이렇습니다. 흡수율이 필요하죠. 그래서 백분율을 이거를 P1, P2, P3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밀도를 D1 이거를 D1, D2, D3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굵은 골재의 평균 밀도는
굵은 골재의 평균 밀도는 굵은 골재의 평균 밀도 D는 100 곱하기 D1. D1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밀도예요, 밀도. 분의 원시료에 대한 백분율. 원시료에 대한 백분율 P1. 원시료에 대한 백분율. 플러스. 그냥 외우세요. 모르겠어. 그냥 외워. D2분의 밀도분의 원시료에 대한 백분율 P2 플러스 100 곱하기 D3분의 원시료에 대한 백분율 P3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해놨죠. 이렇게 보이실까요? 여기다가 요 D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D가 뭐라 그랬죠? 굵은 골재의 평균 밀도라고 그랬죠. 그럼 100 곱하기 밀도 D1이 뭐였죠? 2.72분의 원시료에 대한 백분율 P1 44 플러스 100 곱하기 2.56분의 35 플러스 100 곱하기 2.54분의 21분의 1 하면은 이걸 이제 계산을 해요.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2.62g per cm. 2.62g per cm가 바로 답이 됩니다. 굵은 골재의 평균 밀도입니다. 회수수에 대한 품질기준. 여러분 필기 치셨나요? 회수수에 대한 품질 기준을 쓰시오.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쓰면 되나요? 자, 회수수에 대한 품질 기준. 요거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거 다 치워. 자, 염소 이온 Cl-량, 시멘트 은결 시간차, 모르타르 압축 강도비. 자, 그러면 품질은 어떻게 돼야 되죠? 염소 이온량 이거는 250mg per 리터. 이거 굉장히 필기할 때 많이 외웠죠. 시멘트 은결 시간차는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모르타르 압축 강도비 재령 7일 및 28일에서 90% 이상. 요거 염소이온량 250ml, 시멘트 은결시간차 초결 30분에 종결 60분 이내, 모르타르 압축은 재령 7일에서 28일 90% 이상. 이거는 필기 많이 나오는데 막상 쓰라고 하면 전혀. 자, 콘크리트 표준 편차를 알 수 없는 경우 FCK가 24MPa일 때 배합 강도를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표준 편차를 전혀 알 수 없어. 그러면은 이건 뭐 있었죠? 21 이하, 21에서 35 이하, 35 초과 하면 여기는 8.5를 더해주는 거 아닌가? 24 플러스 8.5 아닌가요? 맞네요. 30. 그래서 32.5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요거 유효폭을 계산하시오. 혈기 힘 모멘트를 계산하시오. 요거 이제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죠? 자, 유효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제 보경간 중심간 거리, 여기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 자 유효폭 1번 유효폭 지금 이 유효폭은 제일 작은 값이에요. 어떤 게 제일 작은 값이냐면은 일단은 4분의 L이에요. 4분의 L. 그 다음에 보중심간 거리. 이거는 여기지. 보중심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500 더하기 300이에요. 1500 더하기 300.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16T 플러스 요거 TF 뭐 요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럼 16T 플러스 BW인가? BW 이건가 봐요. 그럼 16 곱하기 100 플러스 이게 BW 이게 300인가요? 그 다음에 4분의 이거는 5000 나누기 4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건 1800이고 그 다음에 5000 나누기 4는 1250 그 다음에 16T 16 곱하기 100 플러스 300 1900 그래서 1250 이걸 쓰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답을? 아 그러네요. 이것도 맞네요. 오 맞았어요. 딩동댕동. 이 시험에서 최초로 맞은 것 같아요. 세상에나. 그래서 유효폭 B가 125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BW고 이게 T. 그래서 설계 힘 모먼트를 계산. 설계 힘 모먼트는 뭐 일단 등가 깊이 A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등가 깊이 A. 2번. 그러면은 이건 항상 먼저 등가 깊이로 먼저 구하죠. 곱하기 0.85 곱하기 FCK 곱하기 B 분의 AS 곱하기 FY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 FCK가 24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에타는 1, 베타1은 0.8을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1 곱하기 0.85 곱하기 FCK는 얼마였죠? FCK는 24. B는 뭐예요? B는 아까 유효폭 1250 유효폭 1250 하고 AS는 얼마죠? 아까 문제에 있었죠? AS는 9121 곱하기 FY는 400입니다. 1 곱하기 0.85 곱하기 24 곱하기 1250 곱하기 9121 곱하기 400은 143.08mm가 A가 나와. 그럼 143.08mm가 유효 깊이 A가 T보다 어때요? 크죠? 이게 더 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크면 T형인 이게 더 작죠? 이게 더 작죠? A가 유효기파 A가 이게 너무 헷갈려. 유효기피 A가 유효기피 A가 더 크면은 T가 두꺼우면 T가 더 작죠? T가 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T형 보겠죠? 보자. 그래서 A가 그죠? A가 T보다 커요. A가 T보다 크죠? 이러면은 T형 뭐예요? A가 유효기피 A가 이렇게 T가 있는데 여기가 내가 요만큼 깊어야 되는데 이 보가 이게 더 커. 그러면 이거는 단체로 직사각형 보로 보는 거야. 근데 더 작죠? 지금 A가 더 크죠? 내가 원하는 만큼 없기 때문에 이걸 T형 보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T형 보로 보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T형 보로 보고
T형보를 보고, 맞아요. T형보에서는 2번 ASF를 구해야 돼요. ASF. T형보는. 그러면 ASF는 이거의 역수라 그랬죠. 역수. ASF는 A를 구했어. 그럼 두 번째는 AST 형보에서는 요거 곱하기 0.85 곱하기 FCK 곱하기 이게 뭐예요? B가 아니라 B-BW예요. B-BW 요거 대신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TF를 구해줘요. 이거 역수인데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B-BW로 바꿔주고 여기에다가 TF를 곱해줘. 여기에다가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TF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쪽으로 옮겨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A 대신에 TF를 T와 A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대신에 TF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FY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ASF를 구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A를 먼저 구한 다음에 A가 더 커. A가 T보다 커. 그럼 어떻게 돼? 이건 T형보다. 그래서 ASF를 구해줘야 돼요. 그럼 ASF는 어떻게 구해주냐? 이걸 다 옮겨줘. 0.85 곱하기 FCK 곱하기 B 대신에 B-BW T형 보기 때문에 그리고 A 대신에 TF를 넣어줘. 그리고 나서 이거 남겨놓고 FI를 다 넘겨줘야 되죠. 이게 바로 ASF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숫자를 대입을 해볼까요? 400분의 1 곱하기 0.85 곱하기 FCK는 얼마였죠? 24 곱하기 B는 얼마였죠? B는 아까 1250이었죠. 1250 우리 구했죠. 1250 빼기 TF 아니 BW는 얼마예요? 300 곱하기 TF는 얼마죠? TF는 100 보자. 그러면은 400분의 1 곱하기 0.85 곱하기 24 곱하기 1250 곱하기 300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보이시나요?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 가끔. 4845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게 이제 A를 구하는 게 항상 먼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ASF T형보에서 ASF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3번 AW를 구해줘야 돼요. AW 아까 A는 뭐였죠? A는 이렇게 생겼었죠. 근데 AW는 A 대신에 AS-ASF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BW를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AW는 에타 곱하기 0.85 곱하기 FCK에다가 B 대신에 뭐 넣어준다고 그랬죠? BW를 넣어준다고 했죠. B 대신에. 그 다음에 ASF는 AS 대신에 AS-ASF를 넣어준다고 했죠. 곱하기 FY예요. 이게 AW예요. 그럼 1 곱하기 0.85 곱하기 FCK는 얼마였죠? FCK는 24 곱하기 BW 얼마죠? 300. 그 다음에 AS는 9121 문제에서 주어졌죠? 빼기 4845 곱하기 400이 됩니다. 그죠? 는 279.48mm가 돼요. 너무 포기하고 싶죠? 나 이거 포기할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앞에 외우는 문제가 더 어려워. 이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또 그러고 나서 AW 구했어. 이번에는 유효 깊이 C를 구해야 돼요. 4번 C는 B1분의 B는 아까 0.8 써준다고 그랬죠? AW 이거를 구하기 위해 AW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0.8분의 아까 구한
279.48을 해주면은 349.35mm가